예, 오늘 이제 과철수 공판, 6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원래 선고 날이었어요. 전재판에서 이제 선고하는 걸로 구형까지 나왔었고, 7년. 선고하는 거였어. 검사의 7년 구형이 인정되냐?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거고, 내가 알기로 이제 이거는 이제 형사재판이고, 성범죄고, 성폭행을 주장하니까 피해자가. 여기서 만약에 선고 나와서, 형이 나오면은, 바로 그냥 수갑 차고 깜빵 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재판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출발하면서 알았어. 연기됐어. 선고가. 오늘, 그니까 변호사 이틀 전에 결정된 건데, 이틀 전에 결정되는데, 이제 국선 변호사, 택시기사 쪽 변호사, 30만 원 변호사가 이제 뭐 새로 이제 다퉈야 할 부분이 생겼다. 그걸 이제 신청해가지고 연기된 겁니다. 그러면 다퉈야 될 부분은 뭐냐? 자, 그거는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재판이 길진 않아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건 없었는데, 그냥 뭐 나도 뭐 적어놓고 막 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전부야. 사실 보니까. 뉴스완의 권준원 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 기자, 우리 김우진이라는 수습 기자님이 같이 쓰신 기사인데, 요 분이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 곽철수 사건 보도를 하고 있는 기자님이시고, 저도 뭐 전재판에 이제 갔다가 알게 됐고, 이분이 오늘 휴가였대. 휴가였대. 근데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니까 그 기사 쓰려고 이제 오셨겠죠. 그러는데 심지어가는 혈수반들 어이없음. 아유, 어쩔 수 없어. 걔네들 뭐 안고 가야지 뭐. 애들인데 뭐. 좀 나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해. 걔네들도 솔직히 진짜들만 남았어. 구독자 계속 줄고 있잖아. 계속 줄고 있잖아. 피해자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고 있다는 게 뭐겠어요. 그 좋아요 싫어요 비율도 봐봐. 막 9대1 이렇게 나와 지금. 지금 걔가 좀 평판이 이렇게 된 거야. 그거 자기가 만든 거야, 자기가. 근데 거기에 지금 방송, 20만 채널인데, 뭐 저번에 뭐, 아니,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를 모르는 건지, 이 얘기도 잠깐 하자면은, 뭐, 그냥 어린 애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말았어. 어린 애들이랑 막 싸우고 싶지 않았어. 근데 해도 너무하니까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거야. 구형이랑 선고는 다른 거고,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죄가 있어 보이니까, 난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7년 정도 내려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야. 허락을 구한다 해서 구형이야. 그러면은 오늘 사실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거였는데 미뤄졌다 이거야.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사건을 담당한 사람인데 패소할 수는 없잖아, 얘들아. 패소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거 재판 말이 안 되네요. 포기하겠습니다. 이러냐고. 뭐라도 하는 거야. 김재련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들이 속에 내심은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그래 나름 경험상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쪽이든.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은 다하고 있을 뿐인 거야, 얘들아. 응? 최선은 다해야 될 거냐. 김재련 변호사도 뭐 속으로는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의 역할이 뭐야?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야. 그게 누군가의 시각에서는 좋아 보이는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타당한지 뭐 그건 따로 평가하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검사도 마찬가지야. 사건을 담당하게 된 사람인데 그럼 이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지. 응? 이거 족같은 소리네요. 포기하겠습니다. 무죄를 내려주십시오. 판사님. 이러냐고 검사가 사건 맡아놓고. 답답해가지고 진짜.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돼?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진짜 짜증나서 못 봐주겠으니까 진짜 얘들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믿고 싶은 대로 우기면은 그게 사실이 되는 거야? 응? 짜증나 죽겠네 진짜.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라고. 아예 구형이 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 애들이 재판을 역전재판으로 배워서 그런가 봐. 역전재판도 씨벌 나 25년 전에 나 중학교 때 하던 게임이야. 그럼 걔네들 그때 없던 애들이야. 아빠 몸속에 있던 애들이란 말이야. 짜증나 죽겠어.
아무튼 그런 일이고 그 결정이 검사의 7년 구형이 인정되는지가 오늘 이제 결정되는 날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틀 전에 삼승만원 변호사님이 다퉈야 될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선고는 연기됐고 아마 다음이 이제 7차 공판이 될 건데 오늘이 6차였고요. 7차 공판에서 이제 다퉈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자, 그거 이제 기사로 설명드릴게. 이게 더 정확해, 내가 말하는 것보다. 자, 사건 선고 연기됐다. 왜? 합리적의 의심이 없는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또 그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법의 결정이라는 거는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니들 눈에는 뻔한 건데 왜 이렇게 질질 끄냐라고 하겠지만 반대 측의 입장도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대 측의 입장은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니네는 나를 욕하고 있는데 나는 유일하게 유튜브 여기서 이 판에서 곽혈수 이해된다 저러는 거 처음에 편들어줬던 사람이에요. 그 영상이 1시간 30분짜리인데 니들이 그걸 다 볼 인내심이 없으니까 어떤 새끼가 잘 보지도 않고 이상한 좌표를 찍은 걸 그냥 믿었었던 것 같아. 나는 곽철수 편들었던 애야. 응? 이거 좀 알아줘라 진짜 짜증나니까. 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만에 하나 좀 더 의심해볼 상황이 없는, 의심이라는 건 네 말이 구라가 아니야. 좀 더 사실 팩트라고 못을 박을 만큼의 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를 자꾸만 신경 쓰는 거예요. 왜? 곽혈수도 마찬가지고 택시기사에게도 마찬가지야. 서로 간에 사실들이 전부 다 드러났을 때, 전부 다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냐 너희들? 응? 당사자들의 일을 제3자들이잖아. 검사도 제3자고 변호사도 제3자야. 판사도 제3자야. 왜? 현장에 있던 당사자, 겪은 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니까. 그 제3자들이 결정해야 되는 일이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사실인지 구란지 전부 다 따져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나서 결정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들은 오래 걸려요. 니들처럼 뭐 부루마블 하듯이 주사위 던졌어. 66 나왔네. 더블이야. 한 번 더 던져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씨발 서울 걸렸네. 사야지. 호텔 지어야지. 얼마 200만 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많은 걸 따지고 많은 걸 고려하고 많이 조심해요. 아시겠어요? 그게 곽혈수의 주장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야. 어쨌든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결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야 하니까. 뭐 다 알아듣고 있는 거야? 이런 설명하면 너희들? 아니 여기 그 방송을 나도 그때 5차 공판 끝나고 곽철수 라이브 했잖아. 나도 동시에 라이브 했는데 좀 봤어요. 마치 뭐 끝난 분위기더라고. 뭐 그러고 싶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단 말이야. 뭐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왜곡시키니까 사안을. 그리고 아니 피해자의 승리로 끝났다며. 근데 왜 후원이 하나도 안 터져? 20만 채널인데 왜 라이브 시청자가 2, 300달이야? 왜 이래? 왜 나보다 적어? 그리고 후원들 왜 안 해? 피해자가 승리했는데 니네들. 니네 씨발 응원하는 거 맞냐? 응? 진짜들만 남은 거야. 진짜들만. 예? 후원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000원 하나 안 터졌어요, 그날. 피해자의 승리인데. 응원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볼 때 니들은 남자 욕할 구실을 찾았을 뿐인 것 같아. 곽혈수 응원하는 애들 아니지, 너희들 솔직히 말해서. 난 응원했어. 니는 근데 응원하는 애들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남자 욕하고 싶은 애들이야. 꺼리가 하나 생긴 거겠지. 자,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 없는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이거는 판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남자라고 해서 판사도 한남이노. 뭐 알아서 해. 그럼 니네들끼리 뭐 씨발 저기 아마존 가갖고 아마존에스 부족 가갖고 살든가. 그럴 거면은 뭐 무조건 다 지들 입맛대로만 해석하고 싶으면은 해즈 너도 기다려. 너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오늘 해즈에게 띄우는 편지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변론 재개 결정 내리고 추가 공판을 지정했다. 그래서 이제 8월 26일인가 그래요. 근데 8월 26일 날 끝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8월 26일에 뭐 심리 한 번 더 거치고 9월 달에 선고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 9차 공판까지 간다는 거죠. 아니 8차 공판까지 간다는 걸. 최소 8차입니다. 최소 8차. 자, 성폭행 소견을 내린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이 정신적인 충격이 또 있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뭐 그 검사한 정신과 의사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된다. 그 소견을 내린 사람들 그냥 소견서로만 판단하지 말고 왜 그런 소견을 내렸는지도 한번 들어보겠다. 예, 이거예요. 자, 유튜버 곽열수 본명 정현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된 택시기사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어요. 재판부는 곽열수의 진료 기록에 담긴 소견 등을 고려해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2명을 이제 증인해가지고 신문하는 느낌이고, 이 증인 신문도 판사가 결정한 겁니다. 판사 직권으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변호사님이 신청하시겠어요? 안 한대. 그럼 판사인 제가 제 직권으로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야. 판사가 아직 결정 내릴 수 없다고 본 거야. 이거는 지금 변호사와 검사의 다툼이 아니에요. 이 과정은 지금 판사가 더 봐야겠는데 이렇게 본 거란 말이야. 자, 서울 서부지법이고요. 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내란 뭐 이런 거 재판하면서 뭐 인정됐을 때 거기서 난동 부렸잖아요. 애들이 막 때려 부시고 그 법원입니다. 지금 싹 다 고쳤고 원상복귀 돼 있죠. 준강간치상 혐의 이것도 얘기하자면 원래는 성추행 혐의로 곽열수가 고소를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김재련 변호사가 어떻게 선임되면서 공소장이 바뀌었어. 준강간치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말하자면은 준강간치상으로 공소장을 바꾼 거는 뭐 김재련 변호사가 어떤 판단을 했겠지. 타당한 판단을. 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모든 재판을 다 지켜봤을 때 요 판단은 약간 리스크를 진 결정인 것 같아요. 성추행으로만 갔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택시기사가 더 불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준강간치상으로 해버리니까 이제 와서 그럼 강간죄 빼고 성추행으로만 할게요 라고 한 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할 것이고 그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오히려 택시기사가 방어하기 더 좋은 공소장이 돼버렸다는 거죠. 성추행 같은 경우는 나도 뭐 계속 꾸준히 얘기는 했었어. 그래도 이게 어쨌든 뭐 옷을 입혀줬다고 주장은 하니까 얘가 벗었는데 그러면 옷을 입혀주다가 만지기도 한 거니까 솔직히 다 왔잖아. 옷을 입혀주면서 어떻게 몸이 안다. 그러면 그걸 구실 삼아서 성추행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준강간치상을 다퉈버리면은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란 말이야. 요거는 나는 김재련 변호사가 어떤 걸 근거로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의뢰인을 믿었겠죠. 의뢰인의 주장을. 근데 나는 이게 오히려 좀 더 이게 재판이 질질 끌리고 길어지고 자꾸만 피해자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여지가 생겨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오늘이 재판부는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틀 전에 결정이 났대요.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걸로만 끝났습니다. 오늘 별거 없었어요. 진짜. 선고를 사흘 앞두고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흘이야? 나는 이제 그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틀 전이라고 하더라고. 이틀 전에 연락을 받은 건가?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되기 위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사 A씨를 직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의사 A씨가 그 이제 성폭행 소견을 내린 의사인 것 같은데 이 병원도요, 곽혈수가 간 병원이에요. 원래 보통 이런 거 따질 때는 예를 들어 접촉사고라고 치면은 병원 진단서 끊잖아. 그때 사고를 당한 사람이 가고 싶은 병원이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병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고를 낸 사람이 이 병원 가세요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가지 않고 제3지대의 병원을 갑니다. 왜? 병원도 어쨌든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으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 상황이 좀 생기지 않냐, 이런 거를 고려하기 때문에 뭐 진짜로 그렇게 뭐 짜고 치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근데 그러한 완전히 중립적인 소견을 받기 위해 제3지대의 병원을 고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거 곽혈수가 고른 병원이야. 뭐 해바라기 센터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어쨌든 이 의사는 곽혈수가 선택해서 만난 의사고, 자기 의사로 고른 병원에서
소견이 나왔는데 의사가 그랬어요. 뭐 열상, 파열, 안 보인다. 성기 삽입의 흔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식의 소견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곽철수는 당했대. 의사 소견이랑 다르잖아 지금. 응?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건데 2차 가해라고 얘기를 하면 씨발 짜증난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이 질문에. 의사는 아니라니까. 곽철수는 맞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들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걸 질문하면 2차 가해라고 몰아버리는 게 어딨냔 말이에요. 니네들 진짜 존나 너무한 새끼들 같아. 이게 지금 누구 편을 들어서 생기는 문제냐? 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 왜 거짓말했어가 아니야. 당장은 왜 다른지 설명해 줄 수 있어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답답하네 진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해주잖아. 저는 증명할 거 다 했대. 레카들이 2차 가해하지 말래. 나를 왜 레카로 보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재판부가 직권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소견이 어떤 근거랑 판단 과정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준강간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공소장에 적힌 치료일수 미상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범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조울증 같은 거더라고요. 기분이 이제 초하이했다가 초로우해졌다가 약간 뭐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곽혈수의 주장대로라면은 이제 이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생기면서 이 증상이 나왔다. 이걸 주장하는 거잖아. 근데 치료일수 미상이라고 한다면은 언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지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처음 내원한 날짜만 그 진단서 내버리면은 그럼 치료 기간 그냥 알아서 잡히는 거야. 오늘까지의 날짜로 계산하면. 근데 치료일수 미상이라고 한 거 보니까 진단서 제출이 안 된 거야? 이것도 궁금한데 물어보면은 2차 가해라고 할 것 같아.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먼저 얘기 꺼냈잖아. 근데 얘기의 논리 구조가 탄탄하지 못하니까 탄탄해져라라고 내가 말했던 게 최초의 영상이에요. 100명 다 동의받을 수 있는 걸 지금 60명, 70명밖에 동의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명이 의심을 하는 거다. 이 얘기했던 거야 나는. 조언해줬어 꼴에. 니 따위가 뭔데 조언이냐라고 할 말 없어. 하지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준 거야. 자, 치료일수 미상.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드러났잖아요. 자기 블로그나 뭐 과거 얘기 같은 거 하면서 얘 정신과를 오래전부터 다녀왔어. 이 일이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이 정신과 내역은 사건 전부터 있던 일을 말하는 건지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때문에 생겨서 다니기 시작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지. 법원이 내가 아니라. 재판부는 치상죄, 결과적 가중범이라 준강간 행위가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지금 내가 말한 게 인과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사이의 흐름. 이 사건에는 양극성 정동장애 외에도 멍, 승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성격과 발생 시기, 양상이 다른 증거들이 제출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상이 다른 증거가 제출돼 있대. 낸 증거들이랑 곽혈수가 지금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이러니까 난 피해자가 맞습니다라고 제출한 거랑 법원에 나와서 진술한 말이 다르다고. 내가 거짓말로 선동해서 2차 가해한 게 아니라 곽혈수의 말이 다르다고. 얘들아. 다르니까 나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다르니까 얘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생각이 없어요. 왜 다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야 입장이. 자, 그래가지고 공소장 기재가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정리될 필요가 있다. 공소장에 써진 내용들이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냐. 요거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공판이 8월 26일 오후 4시입니다. 자, 근데
이게 8월 26일 날 연기될 수도 있어요. 막상 갔는데. 가긴 갈 건데 저는 끝까지 다 볼 겁니다. 가긴 갈 건데 연기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증인 출석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 이 의사 선생님이 저 그날 중요한 일 있는데요? 해서 연기해버리면은 이날 때려 죽여도 재판 못해. 그러면은 이게 보통 다음 재판은 한 달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8월 26일이어야 할 게 9월로 미뤄지고 그날 뭐 9월 달에 했다 쳐. 그러면은 선고는 아마도 10월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 의사 선생님이 8월 26일 날 출석한다고 좀 못을 박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재판 뭐 한 20분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아. 자,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7년 구형했고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10년, 위치 추적 전자작지 부착 명령 10년, 그리고 뭐 그 어떤 특정 직군의 10년인가 뭐 이렇게 취직할 수 없는, 뭐 예를 들면은 유치원 운전기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교육계 쪽, 미성년자들이 있는 쪽, 그런 걸 금지하는 뭐 그런 거 동시에 요청했는데 검사의 요청입니다. 누구한테 요청해? 판사에게. 결정권자는 판사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거야. 그걸 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씨발 뭐 유치원생들 데리고 얘기하는 것 같네. 그게 구형입니다. 자, 요청은 변호사 쪽에서도 하죠. 무죄입니다라고. 무죄를 인정해 주십시오. 양쪽에서 요청하고 판사가 결정한다고. 아직 결정 안 나왔다고 얘들아. 왜 끝난 것처럼 굴어. 아이, 뭘 자꾸 나는 궁금한 게, 이도노 변호사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아는 변호사가 이도노밖에 없어요? 예? 뭐만 나오면 유튜브는 다 이도노 변호사야. 아니, 이도노 변호사가 뭐 우리나라 변호사 신이야? 변호사계에? 모든 일을 다 맡아? 모든 걸 다 처리해줘? 해결사야? 뭐만 하면 다 이도노야. 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김앤장 다음이야? 하긴 그 아래도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자, 택시기사였던 정 씨는 기사 끝났어. 여기까지야. 2024년 5월 22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사건이 벌써. 예. 서울 마포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이것도 이제 택시기사가 보통 택시들 이렇게 손님 태우려고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존이 있잖아. 택시기사들이 서 있는 그 존이. 그냥 거기서 서 있는 거 줄 서서 그냥 타면 그만이잖아.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곽혈수의 친구가 택시를 잡아가지고 내 친구 얘 혈수게이 저기 어디냐 거기 하남 산다 한 4만 원 주고 태워서 보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일어난 일을 이제 곽혈수가 주장하는데 심신상실 한걸 불능 상태에서 가늠하고 추행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재판에 넘겨졌다가 검찰은 이 사건으로 곽혈수가 치료일수 미상의 양극성 정통장애를 입었다고 보고 있어요. 검찰의 생각이야. 검찰의 생각. 정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쪽. 예.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혈수의 말 아무것도 동의되지 않는다야. 공소사실에 적시된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원래 여러분도 이제 재판을 혹시나 받게 되면은 경험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나는 법원에서 재판할 때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예, 진짜로.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하고 이미 자료도 사전에 제출돼 있고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증인이 필요하다면은 관련된 사람들을 부르는 거고. 나는 할 일이 진짜 없고 뭐 검사 신문, 변호사 신문을 하는 날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후 변론. 나 할 말 있냐. 그런 거 정도 한 2번 정도밖에 말할 기회가 없어. 생각보다 말할 그게 없어요. 뭔 김앤장 다음이야. 그냥 드립성으로 우리가 재밌자고. 여기 유튜브잖아. 이 씨는, 이제 방방바라고 해서, 진지해지지 마세요. 여기 와서. 웃기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말들이. 그러니까 그런 눈치를 가지시면은, 혼자 이렇게 안경 가운데 손가락으로 치켜 올리면서, 팩트충이 되지 말란 말이야. 재미로 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 별 의미 그렇게 크게 두고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상호간에. 아시겠죠? 웃기자고 한 말이야. 뭐 너에게 안 웃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거든. 나 또한 그렇고. 자, 이거 집중해줘. 자, 택시기사 측은 곽혈수가 만취 상태에서 안 내려, 차에서. 안 내려. 그러니까 토했다고 했단 말이야. 여기 지금 생략됐는데 토했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토값을 받겠다. 청소해야 되니까 세차값. 원래 법적으로 이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안 준다. 그러면서 뒤로 오라고 요구했어요. 왜 오라고 했는지는 제가 차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기도 해요. 예. 왜 오라고 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곽혈수가 아무리 그래도 얘도 이제 20대 초중반 여자애야. 아무리 얘가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 얘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얘도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같이 섞여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앞길을 막 그냥 막으면서까지 막 그렇게 낙인 찍고 막 뭐 개 같은 이미지를 박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왜 뒤로 오라고 했는지는 그 곽혈수의 어떤 말이 있었는데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넘어오래. 택시기사가 안 넘어온다고 했나봐. 그러니까 안 오면은 오줌 싸겠다. 그러면서 바지를 내렸다는 거야. 택시기사의 주장은 바지를 내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입혀줬을 뿐이다. 놀래서 얼른 넘어가가지고 약간 어색한 것 같긴 해요. 그 상황을 그려보자면. 그죠? 하지만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만류하는 과정에서 옷을 정리해준 거다. 자, 이 사건은 뭐 지난해 11월 곽혈수가 먼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공론화됐고요. 예. 택시기사가 뒤로 넘어와서 나를 성폭행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말이 택시기사가 넘어온 건 맞는데 왜 넘어왔냐가 다르죠. 왜 넘어왔냐가. 그래서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이라서 넘어갔는지 예, 요걸 다투는 재판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 뭐 아팠다. 쏘식했고 피해자인데 내가 왜 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 아무도 숨으라고 한 적은 없어. 그러면서 얘가 이제 여러분이 곽혈수 잘 모르셨겠지만 얘가 이제 트위터에서는 유명해요. 예. 페미씬에서는 얘가 그래도 좀 치는 애입니다. 예. 나름 추종자들도 있고 뭐 양문희 해즈 뭐 이런 이제 좌총용 우베코를 필두로 예, 그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공론화하면서 2025 미투 해시태그 운동의 어떤 그 연대 이런 움직임 벌여서 뭐 운동도 나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에 나섰다. 예.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별거 없어요, 오늘. 예.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뭐 답변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드리고, 뭐 8월 26일입니다. 다음 재판은. 예.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몇 차냐, 지금이. 야. 지금 몇 차죠? 이게 6차인가요? 예. 7차 이제 공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곽혈수 어머님이 전전 재판에 곽혈수가 이제 증인신문하러 나왔을 때 엄마랑 같이 왔던 것 같아. 엄마도 봤고, 그리고 엄마 울던데 뭐, 조용히. 증거 불충분으로 연기됐다. 그래서 증거를 더 이제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판사가.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네. 혈수 쪽 변호사의 표정 변화? 그냥 뭐, 한결같아. 감정 크게 안 드러내요. 김재련 변호사가. 예. 그래서 뭐, 별로 뭐, 발언권도 없었고, 그냥 뭐, 일이 있으니까 온 거지 뭐. 뭐, 양쪽 다 뭐, 걔 의견을 내고 뭐, 이럴 게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궁금해,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속성을 봐봐요. 어쨌든 성범죄를 주장을 해. 지금 같은 시대에 성범죄를 주장해, 여자가. 근데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과거에 동종전과가 있어, 심지어. 근데 이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이 분야의 1티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가 붙어가지고 이 사건을 맡았어. 근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구속이 안 됐고 재판이 막 6차, 7차까지 질질 끌리고 있어. 이 이유가 뭐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예?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을 못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궁이 파열되고 질이 망가졌는데 의사는 그런 소견을 안 냈다니까 정작. 법원에 제출된 소견서가. 그건 곽혈수의 말이야 그냥. 그럼 물어봐야 되는 거야. 왜 소견서랑 말이 다른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같은 시대에 일관된 진술만 했어도 성추행 정도는 정말 택시기사가 위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관된 진술조차도 좀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재판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오늘 일어난 일이 뭐 재판이 길지 않아가지고 난 오늘 피곤해 뒤지는 줄 알았네. 어제 방송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잠을 못 잤어요. 또 아침에 10시에 나가야 되면 또 7시부터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페미들은 국가수 성병 검사에도 남자는 검출 잘 안 된다고 택시기사 욕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검출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확실한 뭔가에 대한 그 방안을 제시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남자는 원래 증거 잘 안 나오니까 곽혈수 말이 팩트임 이렇게 귀결되는 게 얼탱이가 없다는 거야. 이 사고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냥 원하는 대로 믿으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씨발. 자,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원래는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먼저 날 거론했다. 그러니까 해즈, 트위터 가보겠습니다. 얘가 보니까 뭐 하는 애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나이가 어려 보여요. 20대 같고 곽혈수 또래 정도 되는 애 같아. 얘가 전 재판에 왔었거든. 그래서 이제 뭐 얘 트위터도 조금 전에 들어가 보기 시작했어. 이거 이 내용 보려고. 이게 뭐야? 보니까 그 전국의 모든 성범죄를 보도하는 너도 레카야 임마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레카라고 하지 마. 너도 트위터 레카야. 자. 해즈,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이건가? 이렇게 하면 됐다. 자, 전재판을 보고 온 해즈에, 얘가 해즈였더라고. 내 앞자리 줄에 앉았었는데, 마스크 끼고 있더라고. 감기 걸렸나? 자, 해즈라는 앤데, 양문이는 뭐 하차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이 없더라고. 자, 보자. 얘가 뭐라고 했었나? 전재판 얘긴데, 그냥 어린애 같고, 뭐 얘랑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으면은 해지야 너도 좀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붙여볼게. 자, 해지에게 띄우는 전상서입니다. 아이씨 부금 좀 준비하고. 자, 읽어보면서 코멘트를 달아볼게요. 시간으로 변경된, 번역이야? 번역이, 약 2시간 만에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하고 있다. 먼저, 레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판 항상 때마다가 뭐예요? 항상 공판 때마다 아니에요? 이거 뭐 이상한 도치법이네? 피고인의 옆에 있고, 곽혈수 편에서 누가 왔네, 마네. 이거 뭐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번역이 이상하다. 이거 왜 번역이 돼 있지? 제가 이렇게 쓸 일이 없죠. 잠깐만요. 찾아봅시다. 원문을 보고 싶은데. 쇼모. 됐다. 시간으로 치면 약 2시간 분량의 재판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카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를 레카라고 하는 것 같아. 공판 때마다 항상 피고인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곽혈수 편에서 또 누가 왔네, 마네, 피고 변호인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토의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모 마리아가 되어주고자 했던 것 같은 극유 성향의 여성 레카 유튜버.
아, 유리님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는 혜지에게 묻겠다는 거야. 너는 극좌니? 응? 내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파가 없어. 꼭 극우야. 왜 그래? 아이, 씨발. 아, 이거 또 잘못, 아이,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아이, 트위터 존나 이상하네.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아, 이제, 유리님은 어제 피고인 신문 도중 호련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는 그날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 관련된 모든 영상을 비공개 전환하며, 피해자에 대한 후속 영상을 묻는 사람들의 댓글에만 하트를 눌러주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호련히 법정을 나섰다고 하는데, 그래서 런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편들어줄 생각 없는데, 오늘 직접 들었어. 중간에 택시기사님에게 일이 있어서 끝까지 재판 못 본다. 중간에 가야 된다. 그래서 간 거야. 무슨 일이 있다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혜지야, 네가 입맛대로 해석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공판 때마다 항상 워치를 착용하고 아무런 메모 도구도 들지 않은 채 재판을 방청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재판의 내용은 왜곡 편향되었지만 마치 그 재판을 녹음이라도 한 것 마냥 정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내용이 왜곡 편향되었는데 정황이 구체적이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워치를 착용하고 아무 메모 도구도 들고 있지 않은 채 재판을 방청한 거랑 아무 관계가 없지 않냐? 어차피 지어낸 얘기라고 할 거면은 재판을 듣든 말든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네가 앞에 혜지야, 워치를 착용하고 메모 도구를 언급했다는 거는 기록을 했냐? 연합의 리더 신주가 바보로 보이더라. 기록을 했냐? 몰래 녹음한 거 아니야를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 몰래 녹음을 해서 다시 집에 와서 듣고 얘기하는 거면은 왜곡 편향됐다는 말은 상충되지 않니? 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니? 응? 녹음이라는 듯이 정황이 구체적이었대. 근데 왜곡 편향되었다며.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응? 그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그가 남을 상처 주기 위해 내걸었던 그의 슬로건처럼. 뭔 소리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이자 견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혜지야, 너 다음 재판 꼭 와라. 커피 사줄게. 아니, 인사해. 상관없어. 우리가 지금 네가 지금 나 싫어하는 거 알고 나도 네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미워할 것도 없어. 그냥 네가 이런 애구나 하고 넘어가고 넌 너무 어린애야 나랑 싸우기에. 그렇기 때문에 나 너에게 나쁜 마음 없고 와서 인사해도 상관없어. 아, 왜 그렇게 방송해요? 이렇게 따져도 상관없어.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인사 한번 하고 그래 잘 왔다 가라. 한마디 내가 해줄 수 있고 야, 마실래? 할 수 있어. 나 너에게 기분 나쁜 게 없어. 네가 나를 적대시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곽혈수도 마찬가지고 곽혈수의 팬들도 마찬가지야. 나를 욕하면은 왜 욕하는지 따져보고 싶긴 하겠지만 그 자체로 너랑 나랑 인간적으로 적대적이 되고 싶진 않아. 누구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 너 오면은 너는 내 얼굴을 알지만 난 네 얼굴을 몰라. 네가 싸매고 오니까 인사해도 괜찮아. 진짜로. 그 아래층에 커피 팔잖아. 사줄게. 아이스 바닐라 라떼 이런 거 먹고 싶으면 골라. 진짜로. 그 정도 쓸 수 있지. 별로 큰 돈도 아닌데. 신주 우리 몰래 무슨 슬로건 쓰고 있었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입장에서 이럴 수 있고 내 입장에서 이럴 수 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적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하는 말이야 정말로. 아무튼간에 지가 하고 싶은 말이자 견해래. 뭔지 모르겠어. 이거 코멘트를 못 달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자, 오늘 그리고 인상을 팍 쓰고 고개를 떨구며 펜과 손톱을 연신 입에 갖다 대어 물어뜯던 남성 레카. 나 얘기예요, 내 얘기. 그 또한 위 레카와 함께 매번 방청에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나를 레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야? 응? 내가 왜 레카야? 난 내가 본 얘기하는 거잖아. 이슈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고. 근데 그게 왜 레카야? 그러면 세상 모든 뉴스, 방송국들 다 레카냐? 너 또한 레카야. 너도 본 얘기 와서 하고 있고 네 의견 피력하고 있잖아. 왜 근데 나만 레카야? 어떻게 생각해? 자, 근데 펜과 손톱을 연신 입에 갖다 대어 물어뜯던 이유는 뭔지 알아?
잘 안 들려 진짜. 개 답답해. 잘 안 들려. 변호사고 판사고 뭐 검사고 다 말이 잘 안 들려. 나는 거기서 잘 들리는 소리는 김재련 변호사의 말밖에 없어요. 이분은 발성이 좋아요. 그분의 말은 또렷이 들리는데 나는 그렇게 맨 앞자리에 앉지 않아. 이렇게 일찍 가서 앉아있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거기에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앉아있었단 말이야. 아, 존나 안 들려, 진짜. 목소리가, 그러니까 마이크가 또 성능이 좋지도 않고, 뭔가 좀 이런 법조계인들이 뭐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막 말을 막 또렷하게 해야 되는 뭐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 법을 처리하는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화법, 말하기 스킬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조리인야랑은 달라요. 명확히 들리도록 전달하냐, 이 능력이 좀 떨어져. 그래서 잘 안 들려.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이걸 적다가 아 씨발 뭐야 이러고 집중하는 거야. 이거를 해즈가 지 입맛대로 또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마치 재판이 택시기사에게 불리해지니까, 난 택시기사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택시기사에게 불리하니까 내가 막 걱정해서 막 조마조마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나 봐. 이런 게 답답해 죽겠는 거야. 이런 게. 나 택시기사 편 아니야. 아, 답답해서 그래. 어떤 날은 피해자와 본인의 얼굴을 AI 합성해 웃으며 부둥켜 안고 있는 사진을 생방송에 화면에 띄우며 웃고 조롱거리가 되게끔 했다. 야, 내가 나 또한 조롱거리였던 거야. 근데 이거는 방송이잖아. 쇼 오락 엔터테인먼트니까 여기서 그럼 내가 우니? 그럼 여기서 내가 뭐 무슨 씨발 뭐 딥페이크 피해자 마냥 굴어야 되냐, 내가 여기서? 방송은 웃자고 재밌자고 하는 건데? 뭐 곽현수가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돼, 걔는.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유쾌하게 넘어가고 싶었어. 응? 그리고 내가 만들었냐고. 이것 또한 범죄면은 신고를 해. 진짜로. 하면 되잖아. 근데 신고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너 또한 속으로는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빡치지만은 별 문제 안 된다는 거? 신고하면 되잖아. 하라니까? 범죄라고만 말하지 말고 행동하라니까. 원래 페미니스트는 행동하는 친구들 아니야? 행동을 안 해. 행동을 하라고, 행동을. 자, DC에서 그 레카의 말과 기록이 그 법정 안에서 그 누구의 언변보다 최상위의 공신력을 가진 마냥,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재판 갔다 와서 얘기할 때마다 내 얘기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이해했거나 내가 빼먹은 것도 있을 테니 다른 사람들 것도 같이 봐서 교차 검증해라. 그러면서 내가 유리 방송 가서 들어봐라, 땅튜브 가서 들어봐라 해왔잖아. 그건 왜 빼? 내 말이 다 사실이래? 그리고 애초에도 이 얘기도 같이 했어. 내 목소리 커지는 거는 화내는 게 아니라 진짜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내가 여기서 뭘 떠들든 간에 그게 여론이 잡힌다고 해서 재판에 영향이 올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판사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대체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거냐, 해즈게이야. 죽겠다, 정말 죽겠어 내가. 너 어쩌면 좋냐. 뭐 어떻게까지 설명을 해줘야지 이걸 똑바로 이해하는 거야. 최상위 공신력을 가진 마냥 피해자에게 무척이나 과하게 쪼아대던 증거와 태도를 그에게는 그만치 따지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고 그가 누구냐. 어떻게든 다양한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가지고 나를 최대한 나쁜 놈처럼, 편파적인 새끼처럼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예? 곽혈수는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리고 물어볼 수도 없어. 왜 곽혈수랑 너 같은 애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2차 가해라고 한다고 따지고 싶은데 그만치를! 택시기사에게 대답을 듣듯이 곽혈수에게도 대답을 듣고 싶거든? 근데 니네들이 2차 가해라고 입막음해버리잖아. 설명도 그리고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포기한 거야. 그리고 택시기사는 오히려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데 창구가 없어. 곽혈수는 창구가 버젓이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해줘. 그럼 우리가 어디서 들어야 돼? 간접적으로나마. 이왕이면 양쪽 다 듣고 싶어. 2차 가해라고 몰면서 대답 안 해주잖아, 질문에. 근데 나한테 왜 그만치 안 따지냐고 물어보면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가 나 좀 대신 좀 물어봐서 알려줘라. 인상을 쓰고 펜과 손톱을 물었다는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인터넷에 돌았다. 아니라고!
네가 펜과 손톱을 물어뜯었다는 얘기를 마치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게 했잖아. 근데 그게 불안하고 초조해서가 아니라 물어뜯은 건 사실인데 집중하느라 나온 태도라고. 집중하느라. 펜과 손톱을 물어뜯었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고 펜과 손톱을 물었다는 네 해석이 거짓말이라고. 다시 말할게. 이거는 사실이 맞아. 이걸 부인한 적 없어. 근데 펜과 손톱을 물어뜯은 이유를 너는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펜과 손톱을 물어뜯는다. 너의 해석이 틀렸다는 거야. 불안하고 초조해서가 아니라 집중하느라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자, 근데 제가 직접 앞자리에서 고개 들려 2번 이상 본 적이 있대.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해. 자, 여기서도 할 말이 있어요. 거짓말이라면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시기를 바라는 하루래. 증명은, 나한테 증명을 요구하지 마. 증명은 주장하는 쪽에서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똑같은 질문 해볼게. 너 그날 법원에서 왜 오줌 쌌냐? 안 쌌다면 안 쌌다는 증거 갖고 와. 할 수 있어? 나 또한 마찬가지야. 왜?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내야 하는 거니까. 네가 증명해. 그리고 증명할 것도 없어. 나 이거 인정해. 근데 너의 해석이 틀렸다고. 모두 함께 무척 자주 말하던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되니까 이 성폭행 사건은요. 곽혈수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의 주장만 가지고는 증명이 안 돼 보이니까 증명이 가능할 만큼 우리가 궁금한 내용을 물어봤을 뿐이라고. 근데 2차 가해라고 뭐니까 못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 상황은 이미 과거가 되었는데 어떻게 손쉽게 물질적 증거를 갖고 옵니다. 지금 네가 나에게 바라는 것들을 네가 스스로 또 방어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펜을 물어뜯고 다리를 떨던 게 초조해서가 아니라는 거를 네가 증명해야 돼. 왜? 그 상황은 이미 나한테 과거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손쉽게 물질적 증거를 갖고 올 수 있겠니? 혜지야. 어떻게 동시에 공격과 방패를 동시에 창과 방패를 동시에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나한테. 너 뭐해? 너 뭐해? DNA가 나온 일이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나 또한 뭐 CCTV에 찍혀서 증거 영상이 남았다면 모를까? 응? DNA 나와도 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건 내용을 말하는 건데 DNA는 남을 수밖에 없다고. 너 재판 봐서 알 거 아니야. YSTR 왜 했어? STR로만 하면은 택시기사였는지 아닌지 금방 나와. 근데 왜 YSTR이었겠어? STR을 안 하고 YSTR을 한 이유는 남자이긴 한 거냐, 이 유전자. 그걸 알아보는 건데 STR을 하지 못할 만큼의 적은 소량의 유전자가 남아있던 거야. 그런 경우에 남성 유전자만 증폭해가지고 YSTR로 해서 택시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이긴 한 거냐. 이걸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거야. 그러니까 택시기사의 DNA가 이게 그리고 벗었대라는 주장대로면은 벗었으니까 입혀주는 과정에서 당연히 묻지. 그러면 묻었다고 해서 왜 묻었는지가 중요한 거야. 왜라는 걸 빼? 왜라는 게 중요해. 왜라는 게. 만약에 네가 나를 때린 일이 생긴다고 치자. 근데 내가 폭행으로 고소했어. 그럼 네가 항변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왜 때렸어요? 물어볼 거 아니야. 왜가 중요하다니까. 참작의 사유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제가 먼저 침 뱉고 성희롱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때린 거예요. 그럼 많이 참작될 거야. 폭행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왜를 물어보는 거야. 누가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 너에게 사람들은 왜를 물어볼 거야.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 물어보는 겁니다. 혜지 씨. 근데 DNA 나왔으니까 게임 끝. 택시기사 강간범. 이렇게만 주장하는 게 어딨냐고. 사법체계가 그딴 식으로만 돌아가냐고. 어제는 예스데이에 피고인이 유일하게 변호인 제외하고 홀로 퇴정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카들이 지게 될 책임은 져야 가늠할 수 없지만
뭔 책임을 진다는 거야. 헛소문을 낸 게 없는데. 사건 당사자로서의 고통과 공포를 등한시하고 조롱한 방청석 너머의 책임을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난 후 안으로 들어와 피고석에 앉아서 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예. 사안을 전달하고 있는 거야, 사안을. 너 또한 사안을 전달하듯이 나 또한 사안을 전달하는 거야. 네 놀리면 너도 거기 피고석 들어가야 돼. 응? 나는 네가 하는 글이 마음에 안 들지만 너는 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상호간에 누가 맞고 틀린지를 가려내야 되거든? 근데 너는 당연히 네 말이 사실이라고 나는 정해놓고 나만 거짓말쟁이로 하고 있잖아. 근데 혹시 예? 컬렉션에 들어올 생각 없니? 아바라 사줄게. 아바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자, 나는 있잖아. 내 말이 모든 게 사실이고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도 모르게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고, 나도 인간인지라 어느 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 있어, 순간순간. 거기에 따른 편향적인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점검해. 그러니까 나는 항상 다양한 영상들 보고 비교해보고 검증하고 질문하고 그래라라고 한단 말이야. 어? 나는 내 말이 사실이다 믿어라라고 하지 않아. 자, 이제 땅튜브 얘기가 잠깐 나오네요. 국내에서 신원이 특정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당신의 책임이 위 두 레카보다 훨씬 무거울 것이고, 근데 땅튜브는 그 이도노 변호사에게 고소당한 거 아니에요? 항소심 재판 뭐야? 내가 모르는 얘기가 있는 건가? 뭐 때문에 이게 항소심 재판은 뭐야? 뭔지 모르겠고, 예. 근데 과표수에 대해서는 얘기해 보자고, 혜지야. 너도 중요한 게 과표수에 대한 부분일 거 아니야. 뭐 모든 영상은 확보해 두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오. 뭐 약간 은근히 협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시도친 공기를 들이실 차례가 돌아온 현실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란다. 얘는 왜 이렇게 젠틀한 척하면서 기싸움도 하고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꼽준다 너. 온갖 젠틀한 척은 다 하면서 미사여구, 아름다운 미사여구 다 갖다 쓰는데, 말의 내용을 해석하자면은 이제 꼽주고 기싸움하고 있는 것 같잖아. 그런 식인 것 같아. 그래서 혜지야, 너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안 했거든. 근데 뭐 나쁜 마음은 없어. 내 의견이 이렇게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나에 대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생각에도 내가 지금 너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 뭐 그런 거 있으면 뭐 얘기를 하고 싶다면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결론은 그거예요. 예. 뭐 재판 보러 오시는 분들은 아는 척 하시면은 뭐 인사도 나누고, 뭐 또 시간 되면은 뭐 이렇게 한 잔 빨면서, 예. 대화 조금 할 수 있죠. 예.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요? 재판이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얘기 하고 뭐 중간에 그냥 사람 좋은 웃음 한번 하고, 예, 들어가세요. 뭐 또 오시는 건가요? 예, 그때 봐요. 이러고 마는 거지 뭐. 이러고 마는 거지. 혜지야, 난 네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라는 사람도 잘 모르지만, 이 써있는 내용들만 봤을 때, 야, 한살림에서 우유사니, 한살림에서 쇼핑 같이 해줄게. 연락 좀. 그래, 혹시나 네 마음에 여유가 좀 있다면은, 나랑 인사한다고 해서 그게 뭐 너의 진영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뭐 배신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가입 환영합니다. 그냥 나는 동생들 보면은 그거 사주는 거 좋아하고, 그래. 혹시 뭐 그렇다면은 목마를 거 아니야. 너도 먼 길에서 오는 걸 텐데 시간 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전선 확장해가고 5만 가지 것들이랑 싸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인생이 피곤해지니까. 아는 척하느라 애쓰네. 근데 뭔가에 많이 이렇게 좀 빠져 있으면은, 예, 그럴 수도 있겠지. 어리니까 이해를 해주는 거야. 내 나이 때면은, 야, 쥐약 처먹었니? 난 바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어리네야, 어리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에 와라. 아니, 다음 주랜다. 다음 달에 와. 계속 꾸준히 방송 와야지, 너도. 뭐 다른 글들 보면은 막 전국에 막 모든 막 성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뭘 전해줄 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이제 7차 공판 갔다 와서 또 다음 달에 방송 한 번 더 해볼게요.